다른 때 같았으면 이렇게 되면 지지율이 좀 뚝뚝뚝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빨간불이 켜졌다고 보기에는 이번 주에 또 65% 최고치를 찍었거든요. 또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? 덕분입니다. 또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? 덕분입니다. 네, 국민의힘 덕분이죠.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이전 정권이 그야말로 엉망진창을 만들어놨고 그래서 기본적인 기저효과도 있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. 또는 장동혁 의원님은 이제 지금 뭐 분식 정치다 이렇게 이제 뭐 폄하를 하시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반응을 해요.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. 그러니까 여론이 움직이고 비판이 막 밀고 올라오는데 그냥 버틴다. 나 몰라라 둔다. 여론을 더 들여다보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. 이러다 다 망한 거거든요.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몇 가지 조치들, 이번에도 이제 대조제 양도세 관련해서도 바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당대표도 그다음에 내부에서도 이 변화 조치가 생기려고 그러고요. 그걸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 새로운 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. 그리고 이춘석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날 당일날 그냥 바로 해버렸다고요. 그리고 그 조치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휴가 중에 나서서 이거는 조사해야 된다. 엄정 수사해라라고 한 거는 명확한 위기 징후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 반응하는 겁니다. 강선우, 이진숙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여론에 거슬리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. 그런데 이게 지금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코스피 5천을 이야기했던 정부의 여당의 법사위원장이 지금 이런 그 주식 거래를 한 건데요. 그러면 예를 들면 국정기획원에 있어서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던 다른 사람은 없었을까? 그러면 저는 이 문제는 이춘석 의원 한 명에서 이 문제를 그냥 덮기 위해서 신속하게 한 측면이 있지 않나. 그렇다면 자신 있다면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에 대해서 저는 전수조사하고 아니면 국회의원들 300명에 대해서 굳이 이춘석 의원 한 명뿐이었겠는지 저는 보좌관들과 국회의원들을 합쳐서 전수조사를 하는 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경찰의 역량으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치지 않을지 국민적 우려가 큽니다. 특검 수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. 그렇습니다. 그 이춘석 의원 문제는 아마 탈당이나 그 제명 조치로는 그 해결이 되지 않을 거예요. 워낙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. 그 이춘석 의원의 법사위원장이기도 하지만 국정기원의 경제 2분과장이었거든요. 경제 2분과장이 AI를 담당하거든요. AI를 담당하시는 분이 그 네이버 주식하고 LG CNS인가 뭐 그 주식을 샀다고 그래요. 내부 정보 없이 그게 가능할까요? 그런데 당에서 그 신속하게 이제 뭐 제명 조치를 하겠다 뭐 탈당을 시켰는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. 이번엔 너무 빠르잖아요. 3시간 만에 했잖아요. 이번엔 너무 빠르잖아요. 3시간 만에 했잖아요. 아, 또 잘해도 이상하다고. 아니 그게 뭘 제가 말씀드리고자 뭐냐면 이건 또 다른 갑질이에요. 그 보좌관의 그 핸드폰을 가져가서 자기가 주식 거래했다는 건데 보좌관들을 자주 바꾸는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돼서 강선우 의원 논란이 된 거 아닙니까? 안 바꾸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. 그것도 문제예요. 그게 왜 그러는지 아세요? 이해관계와 결탁이 많이 돼 있는 부분이 많아요.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이 자기 이름으로 못하기 때문에 보좌관 이름으로, 심지어는요 보좌관의 그 친척 이름으로 부동산 주식 투자하는데 의외로 많습니다. 그런데 이 보좌관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 현역 의원방에 계속 오래 있어. 쟤 뭐지? 심지어 현역 의원한테 어려워하지 않고 막 반말하듯이 막 대하는 보좌관들도 있습니다. 그런 경우는 의심해봐야 돼요. 그래서 그 이번에 그 이춘석 의원 거는 갑질 문제까지 연결되고 또 범죄 행위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덮어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아니 잠깐 실제로 그런 사례를 보신 거예요? 그러면 알고 계신 거예요? 제가 뭐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저 국회 출입할 때 현역 의원들이 자기 이름으로 못하니까 보좌관 이름으로 뭐 이번에 이춘석 의원 확인이 된 거잖아요.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요. 예. 근데 저는 이제 보좌관 핸드폰을 자기 폰으로 알고 헷갈려서 들고 들어갔다. 근데 왜 가족끼리도 비번은 공유 안 하잖아요. 이 두 분이 사귀는 것도 아니고. 그러니까 이 폰 자체가 명의 자체를 갖다 보좌관 걸로 하고 그거를 자기 주식 투자하는 데 사용한 건가요? 어떻게 되나요? 그러니까 자기 말로는 보좌관 걸 갖고 들어갔다 그러고
계좌도 보좌관 이름으로 된 계좌예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차명인데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들어갔다라는 건 어불성설이죠. 똑같은 기종의 전화기라도 내 거는 어디에 상처가 있고 다 알잖아요. 그런데다가 그 변명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춘석 위원장은 지금 사실은 그 빼박이라 그러죠. 딱 걸린 상황입니다, 지금. 근데 제가 또 그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은 네. 강선우, 최동석, 이춘석 이렇게 이제 걸려가고 있잖아요. 그런데 이 케이스마다 대하는 지도부의 입장이 다르다라는 거죠. 강선우 후보 같은 경우는 울타리가 되어줄게 뭐 그러면서 그랬는데 이 이춘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적절한 조처를 취한 거예요, 소위. 제가 알기로는 그 이춘석 법사위원장 탈당 그 제명 조치는 정청래 대표가 결단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. 정청래 대표보다 그 조승래 그 사무총장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굉장히 그 순발력도 좋고 이 판단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지금 그 수많은 그 당내 현역 의원 중에 뭐 친명 진짜 핵심이 누구냐 뭐 박찬대냐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승래 사무총장. 정확합니다. 그 정도로 조승래 사무총장의 판단력을 신뢰를 해요. 그래서 이번 조치도 제가 알기로는 그 조승래 사무총장이 빨리 그 정청래 대표한테 빨리 대응해야 된다. 이거 시간 끌 문제 아니다. 라고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.